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동고등학교 국어 담당하는 이정인입니다. 이번 시험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 중간고사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살펴보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시험 난이도는 중상으로 보는데요. 문학이 어려웠고 상대적으로 문법은 평이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문제에서 24문항 중 20문항은 오지선다 선택형 문항이 출제되었고 서답형 문항은 4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5문항 정도 보입니다. 예전에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 2~3문항 정도로 판단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려운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역별로 보면은 문학 개념과 문학 작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 각각 6문항, 8문항 출제되었고 문법에서는 8문항 출제되었습니다. 문학과 문법에서 전체 24문항 중 22문제가 출제되어서 이번에도 문학과 문법 비중이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온 내용 문제들 보면은 본문 내용과 성취 요소에 대해서 골고루 평가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는데요. 문학은 문학의 작품 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학 개념을 작품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법의 경우 문법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지식을 단어와 문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주요 문항 잠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1번 문항 같은 경우 가작품과 나작품에 대해서 문학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선지 1번의 서리적 표현, 3번의 도치, 5번의 음성 상징어와 그 개념과 표현 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문학에서 설이나 도치, 음성상징어가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가작품은 교과서 작품이었는데 나작품은 외부 지문에서 출제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외부 지문과 연계해서 문학 개념을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는 교과서 필기를 암기한 정도로는 조금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평소에 다양한 작품을 보면서 작품 감상 능력, 분석 능력 키운 학생에게 좀 더 유리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4번 문항 보시면은요. 소설에서 인물 제시 방법에 대해서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인물 제시 방법은 항상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요. A에서 E로 본문에서 A에서 E로 특정 부분을 지정을 해주시고 이 부분들이 두 가지 인물 제시 방법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지 이제 판단하는 문제는 예전에 그러한 유형으로 출제가 됐었고 이번에는 이에 더불어서 각 인물 제시 방법의 특징, 장단점까지 모두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고민 없이 다 정답을 잘 선택하실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한 문항에서 좀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하는 문제로 예전보다 조금은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2번은 내용일치 문제인데요. 산문에서 내용일치 문제는 항상 출제됩니다. 다만 이제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세부 내용까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아마 학생분들이 2개 중에서 1개를 고르는데 좀 고민을 하셨을 수 있겠다 싶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항 잠시 살펴보면 이번에 서술형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서술형 4문제가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서술형 2번처럼 문장으로 써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서술형 4번처럼 괄호 C, D, E에 단어를 넣는 단답으로 쓰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2번처럼 문장으로 써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안 작성을 할 때는 핵심어로 방향을 잡고 조건에 맞게 세부 내용 덧붙이는 방법으로 답안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서술형 4번 문제처럼 조건을 보시면 사음절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문법 개념 공부를 충실하게 하신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수월하게 조건에 맞춰서 답안 작성이 가능하신 문제였고요. 하지만 다만 큰 틀에서만 공부를 하신 경우에는 글자 수에 맞춰서 3글자, 4글자로 딱 맞춰서 답안 작성하는데 조금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해서 살펴보면 문제 유형이 한 문항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가하는 쪽으로, 그리고 세부 내용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문제 유형이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준비를 할 때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문제 유형에 맞추어서 기본에 충실하는 한편 이번에 성취도 확인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교과서 해설서 중심으로 본문 학습을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교과서 해설서는 교사용 교과서로 시중 교재주 중에서는 자습서랑 가장 비슷하지만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각 단원에서 학생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할 요소들과 모범 답안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교재로 매우 유용하고요. 교과서 해설서로 내용과 성취 요소 모두 거의 완벽하게 공부를 한 후에 성취도 확인하고, 예, 그 후에 기본에서 고난도까지 단계별 문제 적용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개인별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닉 통해서 바로 잡고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 보고 취약한 부분 보완해서 좋은 점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가 6월 넷째 주에 치러지는 것으로 일정 확인이 되어서 이번 금요일 5월 17일부터 시험 준비 수업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